안녕하세요, 아포카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뭐냐면 제가 커뮤니티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피드백을 한 번씩 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좀 올려주신 것 중에 제가 재밌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온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거 전에 우리 좀 유명한 짤이 있어요. 버핏 아저씨 있죠. 워렌 버핏 아저씨가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단 10분도 주식을 보유하지 마라. 10년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면. 자, 요게 되게 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10년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면을 사실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10분을 들어갔다가 처물려서 10년을 물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근데 사실 이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먼저 요게 있는 거야. 요게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라. while, 그러니까 언제 10년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첫 물리 각오를 하고 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긴 텀에 큰 흐름이 있는 주식 아니면 사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거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첫 물리 각오를 해라, 약간 이 뜻으로 알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버핏 아저씨를 가지고 좀 유명한 짤이 만들어졌죠. 내가 가치 투자하라 했지, 어디 지읒 가치 투자하라 했냐. 사실 가치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잘 까보면은 대부분 지읒같이 투자하고 있어요. 어디 뭐 거래 정지된 주식 30% 담겨져 있고, 뭐 차트 보면은 이렇게 된 주식 여기서 사셨고. 사실 이건 가치 투자가 아니라 이걸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쳐 물려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나는 가치 투자했지라고 하면서 자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과감하게 손절을 때리든지 애초에 안 들어가든지 이게 돼야 된다. 자,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단타를 할 거면 손절을 잘해라고, 스윙을 할 거면 타점을 잘 잡아라.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매매일지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블로그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노뎁이고요. 사실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들 매매하셨던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사실 보시면은 이렇게 막 횡보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난 여기서 왜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왜? 여기서 이걸 돌파를 할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충분히 내려와서 저점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이 잘못된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결국 아까 말했던 그 지읒같이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냐. 물론 이거는 차트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야, 앞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일단 여기선 절대 안 잡아. 왜? 시간이 애매해. 왜? 지금 한 3시가 되기 직전이에요. 한 2시 한 40분쯤 됐을 것 같은데. 자, 일단 2시 40분에 산다라는 건 본인이 단타로 접근했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40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왜? 3시 20분부터는 동시호가잖아. 이때는 못 판다고, 사실상. 자, 그러면 이거 종배로 볼 수 있지 않냐. 자, 종배로 볼 거면 종배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다음날 갭을 띄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날 무난하게 출발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보통 뭐가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해서 끝에 이렇게 살짝 눌려주면서 마감을 하거나,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빵 하고 빵 해서 여기서 마무리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트상의 근거들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서 밑에서 눌리면서 마감을 했고 실제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 언젠가 이 거래량 터졌던 구간에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갭 뜰 수 있겠네,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뭐 여기서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를 했어, 뭘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갭락을 한다고요. 물론 이 갭락을 할 때는 지수라던가 뭐 관련 주의 뭐 흐름이라던가 이런 걸 다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갭락을 안 해도 여기서 출발할 텐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날 괜찮았던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20일 날 괜찮게 가지고 될 만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필 여기서 가지고 놀게 되면서 뭐 여기서 안 팔래 안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만약에 버텼으면 어떻게 돼? 나락가는 요런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불리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때기 자체를. 자 그러면 뭐 이 종목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종목들이 단타치기 좋은 종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들고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본인이 상을 말 가능성이 높아 보여. 왜? 9시 반도 되기 전이잖아. 9시 반 되기 전에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종목은 강하게 상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따라 붙을 수 있다고. 근데 대신 뭐야? 여기서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물론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지. Why? 여기서 전량 매도를 굳이 왜 하죠? 월요일날 갭이 뜰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 일부 수익 실현은 해야 돼. 왜? 이게 너무 일찍 말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2시 반 이럴 때 말렸다라고 하면 2시 반 이후에 말렸다라고 하면 다음날 갭으로 뜨기 위해서 수급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말렸다는 거지. 풀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함으로 인해서 뭐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건 상이다. 팔지 말 걸 그랬네요. 상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 오케이. 근데 뭐 안 팔았다라면 다음날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예상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하죠. 자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인데 요거는 일본 위치 보고 쳐주길래 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때 원유 가격 보시면 아는데 원유 가격이 이때 되게 좋게 움직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단기 슈팅을 주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야? 여기서 이걸 뚫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요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여기에 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으니까 요 기간대에서 움직였던 요거를 돌파하고 나서 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악성 매물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악성 매물들을 먹고 나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 악성 매물들 다 처리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급하게 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근데 대신 뭐야? 여기서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애들도 더럽게 많아요. 왜? 애들 평단 여기서 샀던 애들과 그리고 그 밑에서 샀지만 여기가 악성 매물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잡은 게 진짜 기술적인 건데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운이 따른 거예요. 왜? 이걸 알고 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대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단기적으로 고점까지 뚫을 수 있다. 근데 그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고점을 어떻게 참느냐? 여기까지만 잘라놓으셔서 모르겠지만 앞쪽에 아마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차트가 한 번은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거래량 터졌던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매팩을 켰던 것처럼 이렇게 고점을 찾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동시에 뭐야? 추가적으로 여기서 돈이 한번 왕창 몰리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 얼마를 더 먹고 이걸 못할 거라면 그냥 진짜 딱 3% 떼기로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눈이 따른 게 맞고 저는 한 운칠의 실력이 한 3?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어쨌든 매매가 잘 되었다라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못한 거 그리고 그래도 무난하게 하신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루치를 더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애니눅률인데 애니눅률 오전에 매매를 하셨어요. 자 오전 매매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9시부터 9시 반까지 본인이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함부로 잘못 사면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거래량이 터지다가 거래량이 금방 죽었거든. 왜? 이날 당연히 뉴스가 장 개시 전에 나왔어. 8시 막 50분 막 이럴 때도 아니고 이날 7시 때부터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게 올라갈 수가 없지. 근데 대신 어떻게 된다? 요 이슈들이 너무 일찍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점심때는 수급이 없어. 아예 시장에. 매수랑 매도가 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뉴스 하나로 단발적으로 빵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 뉴스를 제일 내기 쉽고 제일 예측하기 쉬운 게 뭐야? 당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과거의 일을 다시 뉴스로 낼 거라는 예측은 굉장히 쉽다고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고 저점을 잡아줄 때 들어가는 스타일의 매수 전략이 가능해요. 물론 요거는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근데 요게 되게 쉽지만
잘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더 볼까요? 뭐 DY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좀 달달한 이슈들이 있고 이날 굉장히 크게 말아 올리다가 마지막 투매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마 이날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고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런 피레침 나올 때 매수 붙는 건 좋아요. 근데 매도를 잘 쳐야지. 매도를 잘 못하면 피곤해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렇게 피레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걸 1분봉으로 봤으니까 피레침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좀 긴 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피레침이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레침이 세게 생긴 봉에서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봉에 요거보다 작은 봉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리지. 당연히 물려요. 이거는 매수 전략이 잘못됐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지읒가치 투자이다. 대신 손절을 잘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 요거 제가 봤는데, 요거는 사실 진짜 상따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신 것 같아서, 사실 뭐 리스크 있는 자리에서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리스크 있는 자리에서 매매 잘하셨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밑에 있는 종목들, 뭐 M20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던지 아니면 별도의 피드백을 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